한국 최대 건설그룹 태준건설 회장실, 오후 5시. 65층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석양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던 장태준 회장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죠. 70평생을 살아오며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회장님,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20년 넘게 장태준 곁에서 일해온 그였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손에 든 서류를 보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장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 비서의 표정을 보니 예사롭지 않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이라면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지는 않을 텐데 뭔가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았죠. 회장님 둘째 아드님, 준혁 씨에 관한 부고가 들어왔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준혁이라는 이름이 이 사무실에서 언급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장태준과 둘째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태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듣는 둘째 아들 소식이 부고라니.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죠. 언제? 어떻게 됐나? 사흘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은 내일 오전 10시에.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지만 장태준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준혁이 죽었다는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장태민이 들어왔어요. 장태준의 장남이자 회사의 전무이기도 한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소식 들으셨죠?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태민아. 장태준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장남인 태민은 항상 모범적이었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말도 잘 들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동생의 부고를 들은 태민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식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죽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장태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투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이가 나빴다고 해도 친동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태민아, 그래도 내 동생인데. 동생이요? 태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버지가 직접 집에서 내쫓은 그 애가 제 동생이라뇨? 진작에 우리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장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예술을 하겠다며 고집을 부리던 준혁과 격렬하게 다투었던 그 밤. 결국 준혁이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 전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겠어요 라고 말했던 것까지. 그 후로 정말 연락이 끊어졌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아이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었다는 거예요. 태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는 전달하지 않았죠. 아버지 마음만 더 상하게 할 뿐이니까요. 뭐? 장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준혁이가 연락을 했다고? 네, 몇 년 전부터 가끔씩요. 그런데 매번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무슨 염치로 돌아오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나약한 자식. 태민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준혁이 자신을 찾으려고 했었다니.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요? 태민이 중간에서 막았다는 건가요? 태민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서죠.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다시 상처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태민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마음 불편하실 거 없으세요. 하지만 장태준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태민의 말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장태준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들이 혼자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장태준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운전기사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되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보게 될 아들의 모습이 관 속이라니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죠.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례식장 앞에 도착한 장태준은 잠시 차 안에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에서 자신이 나타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마지막이라도 아들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장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이 10명도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준혁의 친구들인 것 같았습니다. 장태준은 뒤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아들이 어떤 사람들과 지내며 살았는지 궁금했거든요. 빈소 앞에는 준혁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갈 때보다 많이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장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장태준이 관 앞으로 다가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관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아이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관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아빠, 왜 안 일어나세요? 민서가 왔는데 왜 대답 안 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민서라는 아이는 계속 아빠를 부르며 울었어요. 장태준은 그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가 준혁의 아들이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손자였어요. 준혁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린 시절 준혁과 닮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민서야, 그만해. 아빠는 이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를 달래려고 했어요. 아마 아이의 엄마인 것 같았습니다. 여성의 얼굴에도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죠.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신 거야. 싫어요. 아빠가 하늘나라 가면 민서는 어떻게 해요? 민서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장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을지 느껴졌거든요. 장태준이 민서에게 다가가려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돌려 장태준을 봤어요. 그런데 아이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놀라움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변해갔죠. 저 사람이 누구예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서의 엄마도 장태준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며 민서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어요. 민서야, 이리 와. 여성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장태준을 위험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무서운 할아버지다. 민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장례식장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급하게 뛰다 보니 신발 한 짝이 벗겨졌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민서야. 여성이 아이를 부르며 뒤따라갔어요. 하지만 민서는 이미 장례식장을 벗어나 거리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뛰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장태준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저 할아버지가 누구야? 장태준은 시선이 집중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단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민서에게 가 있었습니다. 장태준은 민서가 도망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아이가 길 한복판에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위험해 보였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무서운 할아버지라고 했거든요.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때 민서의 엄마가 아이에게 달려가서 안아줬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민서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말했잖아요. 무서운 할아버지가 오면 도망가라고 했다고요. 장태준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혁이 아이에게 자신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서의 엄마가 장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여성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경계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서를 달래는 게 우선인 것 같았어요. 장태준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이 나서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면, 그리고 준혁의 아들이라면 꼭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민서는 맨발로 거리를 달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에 닿아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빠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민서야, 만약에 무서운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우리를 데려가려고 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 그 할아버지를 직접 봤던 거예요. 장태준은 멀리서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몸으로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 존재일까요? 준혁이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뒤따라가며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랐죠. 민서는 동네 놀이터에 도착해서야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었거든요. 놀이터 한 구석 미끄럼틀 아래로 숨어 들어갔어요. 아빠가 없어진 것도 슬픈데 무서운 할아버지까지 나타나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민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장태준도 놀이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민서가 미끄럼틀 아래 숨어 있는 게 보였지만 바로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더 놀랄 것 같았거든요. 대신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대화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얘야, 할아버지는 무섭지 않단다. 장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냥 내가 궁금해서 따라온 거야. 하지만 민서는 더욱 깊숙이 숨어버렸어요. 작은 몸을 동그랗게 말고 떨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우리를 싫어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신다고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랑 저를 떼어놓으려고 하신다고 했어요. 장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요? 자신이 손자를 데려가려고 한다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야 손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민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가 거짓말할 리 없어요.
아빠는 항상 진실만 말해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은주가 숨을 헐떡이며 놀이터로 뛰어왔어요. 민서야, 왜 혼자 여기까지 온 거야? 아이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장태준을 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지요? 저는. 장태준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민서가 은주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무서운 할아버지가 따라왔어요. 아빠가 조심하라고 했던 그 할아버지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은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장태준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준혁 씨의 아버님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에게서 아버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장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준혁이 아버지 장태준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은주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준혁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민서야, 엄마 뒤에 있어. 은주가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장태준으로부터 민서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준혁 씨가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버님에 대해서 말이죠. 장태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준혁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했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아마 좋지 않은 내용이었을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도 될까요? 은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는 아버님을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하셨죠.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으실까 봐서 말이에요.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장태준은 놀라서 은주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은주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한 게 있었어요. 준혁 씨가 몇 번 아버님께 연락을 시도했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매번 형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장태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아버님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은주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에 대해서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손자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장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태민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준혁이한테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손자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은주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정말인가요? 그럼 형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진실이 다른 것 같았어요. 민서가 은주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 거거든요. 아니야, 민서야. 아빠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다만 은주가 장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아빠도 잘못된 정보를 들었던 거야. 장태준이 무릎을 꿇고 민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는 너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너를 보호해주고 싶어.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내 아빠가 그런 말을 한 건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 민서가 조금씩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호기심도 생긴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할아버지는 민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장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 만나는 손자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거든요.
내 아빠를 많이 사랑했던 것처럼 민서도 많이 사랑하고 싶어. 은주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서도 아빠 장례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장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언제든지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명함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격식적인 것 같았거든요. 대신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서 건네줬어요. 민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예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빠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럼 민서야. 할아버지는 내 아빠 준혁이의 아버지야. 장태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민서의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민서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사흘 후 장태준은 은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준혁 씨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준혁이 살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장태준이 도착했을 때 은주와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서는 여전히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놀이터에서 만났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왔네.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민서야, 안녕. 장태준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오늘은 무섭지 않지?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주가 장태준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준혁 씨가 마지막까지 살던 곳이에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민서가 그린 그림들과 준혁이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장태준의 눈에 띈 건 책상 위에 놓인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회사나 자신에 관한 기사들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몇 년간의 것들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이런 걸 모아두고 있었나요? 네, 아버님 소식을 항상 챙겨보셨어요. 은주가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건강하시구나라고 하시면서요. 장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준혁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걸까요? 은주 씨, 준혁이가 정말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었나요? 네, 여러 번요. 은주가 서랍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준혁 씨가 쓰셨던 편지 초안들이에요. 모두 아버님께 보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장태준이 편지들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미워하시나요? 아버지께서 건강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민서라는 손자가 생겼습니다.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든 편지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들을 왜 보내지 못했죠? 장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편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최근 것도 있었어요.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 씨가 회사에 전화를 걸면 항상 형님께서 받으셨대요. 그리고 매번 상처가 되는 말씀만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떤 말을 들었나요? 장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태민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은주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에 대해서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집안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장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태민이 그런 거짓말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건 절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준혁이한테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태민이 중간에서 막았던 거군요. 민서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럼 아빠가 들었던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민서야, 내 아빠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삼촌이 아빠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장태준이 아이를 안으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서를 만나고 싶었어. 하지만 삼촌이 그걸 막았던 거야. 은주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가 아프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에서 아버님을 찾으셨는데 형님께 연락했더니 아버님께서 오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뭐라고요? 장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혁이가 아팠다고요? 언제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폐렴으로 한 달 넘게 입원했었거든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정말 위험했었어요. 준혁 씨가 계속 아버님을 찾으셨는데 장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니 그것도 연락조차 받지 못해서 말이에요.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태민이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민서가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아이의 순수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내 아빠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서 그래. 장태준이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몰랐단다. 알았다면 꼭 달려갔을 텐데. 은주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준혁 씨가 민서를 위해 만든 거예요. 작은 앨범이었는데 표지에는 민서의 할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앨범을 펼쳐보니 장태준의 신문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마다 준혁이 적은 글이 있었어요. 민서야, 이분이 내 할아버지야. 정말 멋진 분이지? 할아버지가 큰 건물을 지으셨단다. 정말 대단하시지? 장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다니, 그리고 손자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태민의 거짓말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진 거였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할아버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줬구나. 장태준이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할아버지를 무서워했던 거야? 민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가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싫어하신다고 했거든요. 은주가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형님께서 마지막에 준혁 씨한테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을 하셨나 봐요. 그 후로 준혁 씨 표정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리고 민서한테도 할아버지를 조심하라고 하셨고요. 장태준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민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을 이유가 뭐였을까요? 반드시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랑 친구할 거예요? 민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로 할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지, 민서야. 할아버지는 민서와 제일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장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드디어 손자와 진짜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장태준은 회사로 곧장 향했습니다. 태민과 반드시 대화해야 했어요. 왜 준혁의 연락을 차단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태민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민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장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태민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태민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상하고 있던 대화인 것 같았어요. 준혁이 손자를 만났다. 장태준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며느리한테도 들었어. 내가 중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태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살짝 떨렸어요. 아, 그 이야기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왜 준혁이 연락을 막았어? 왜 거짓말을 했어? 장태준이 다그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왜 그걸 막았냐고. 태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장태준이 어이없어 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었어? 태민이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장남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하고 회사 일도 배워야 하고 아버지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장태준이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민아. 준혁이는 좋겠더라고요. 태민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하면서 자유롭게 살면서. 저는 왜 그럴 수 없었을까요? 장태준은 처음으로 태민의 진짜 마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너도 하고 싶은 게 있었구나. 있었죠. 태민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장남이니까 포기해야 했죠.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장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민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장남이니까 당연히 회사를 이어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준혁이는 용기가 있었어요. 태민의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자기 꿈을 위해서 집을 나갈 용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태민아. 장태준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태민이 손을 들어막았어요. 처음에는 질투였어요. 태민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준혁이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갇혀서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미웠어요. 장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태민에게 얼마나 큰 압박을 주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혼자 여기 남겨두고 떠나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고 말이에요. 회사 일도 모든 게 제 몫이 됐잖아요. 태민이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준혁이가 연락 왔을 때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돌아오려고 하나 싶었거든요. 편한 것만 골라서 하다가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려고. 장태준이 태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막았구나. 네.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나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혁이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목소리도 많이 지쳐 있었고,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에 전화했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다고 무서우니까 아버지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장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하려고 했어요. 태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한 거짓말들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미안하다, 태민아.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워줬구나.
태민이 울기 시작했어요. 준혁이가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복잡했어요.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막지 않았다면 마지막에라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태민아. 장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태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후회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질투가 나요. 준혁이는 죽어서도 아버지 마음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서.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항상 경쟁해야 했거든요. 누가 더 아버지한테 인정받는지. 장태준은 자신의 교육 방식을 반성했습니다. 두 아들을 경쟁시켰던 게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였어요. 미안하다, 태민아. 내가 잘못했어. 태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서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하고. 모든 게 제 잘못인데. 일주일 후 장태준은 은주와 민서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태민과의 대화 이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해야 할 때였죠.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는데 민서가 좋아할 만한 케이크도 미리 주문해 놨어요. 민서는 할아버지를 보자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무서워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서야, 안녕. 오늘 할아버지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장태준이 아이를 옆자리에 앉혔어요. 케이크를 앞에 놓아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와 민서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요? 왜요? 모든 오해가 풀렸거든. 장태준이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삼촌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삼촌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그리고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은주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삼촌도 많이 힘들었나 봐. 장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됐어. 민서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민서가 케이크를 한 입 먹으며 말했어요. 그럼 삼촌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없어, 민서야. 장태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다만 때로는 어른들도 실수를 하는 거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은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까지 혼자 민서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물론이지. 장태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은주 씨도 이제 제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준혁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민서가 갑자기 일어서서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그럼 이제 매일 만날 수 있어요? 아이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서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장태준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민서와 엄마를 지켜주고 싶어.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 씨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준혁이도 이걸 원했을 거야. 장태준이 준혁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가족이 화해하기를 바랐을 테니까. 민서가 할아버지의 목을 안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걸 알겠어요. 장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손자와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민서야, 할아버지도 민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할아버지, 그럼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민서가 신나게 말했어요. 아빠 물건들도 보여드리고 아빠가 저를 위해 그린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서야, 할아버지께서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장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민서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회사 일보다도 더 중요하죠. 민서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와, 그럼 오늘 같이 가요.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장태준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같이 가도 될까요? 준혁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더 알고 싶어요. 물론이죠.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 씨도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민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럼 삼촌도 언젠가 만날 수 있어요? 장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민서야. 삼촌도 민서를 만나고 싶어 할 거거든. 정말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삼촌도 좋은 사람이죠? 그럼. 삼촌도 좋은 사람이야. 장태준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만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해.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장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민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럼 민서야. 장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내 아빠가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함께 준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비록 준혁은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장태준은 태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번 대화 이후 태민은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둘이 자주 가던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장태준이 도착했을 때 태민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게 얼굴에 드러났죠.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민이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자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위축된 느낌이었습니다. 앉아라. 장태준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지냈어? 태민이 옆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겠어요. 장태준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태민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민서 이야기도 들었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께서 자주 만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말 준혁이를 닮았다면서요? 응, 정말 많이 닮았어. 장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성격도 준혁이랑 비슷하고 착하고 순수해. 태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조카를 말이에요.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날 자격이 있을까요? 장태준이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자격이 있어. 하지만 민서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 상처요? 태민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뭘 잘못할까봐 걱정되시는 건가요? 아니야. 다만 민서는 아직 어린아이야.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워. 장태준이 설명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해주면 돼.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혁이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하게 해서. 장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실수하고 살았는걸. 이제는 앞으로를 생각해야지. 하지만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이한테 미안하고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태민아. 장태준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해. 태민이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준혁이한테 쓴 편지예요. 물론 이제는 전할 수 없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장태준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봐도 될까? 네.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태민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아, 형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걸 알면서도 막았어. 질투 때문이었어. 형이 너무 비겁했지? 글씨가 눈물로 번져 있었어요. 마지막에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알려드리지 못했어. 그때 정말 많이 후회했는데 이미 너무 늦었더라. 준혁아, 형을 용서해줘. 그리고 민서를 잘 부탁한다고 아버지께 말해줘. 장태준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태민을 바라봤어요. 태민아. 준혁이 무덤에 가서 이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태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과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준혁이도 내 마음을 알 거야. 장태준이 위로했어요. 그리고 용서해 줄 거고. 태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예전처럼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거야. 장태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해. 민서도 저를 받아들여 줄까요? 태민이 불안해했어요. 제가 그 아이 아빠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민서는 순수한 아이야. 내가 진심으로 대한다면 금세 마음을 열 거야. 장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준혁이 아들이니까 마음씨도 착할 거고.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준비됐을 때. 장태준이 대답했어요. 억지로 서둘 필요는 없어. 자연스럽게 기회가 올 거야.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때까지 더 많이 반성하고 준비하겠어요. 며칠 후 장태준은 민서와 함께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네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더 높이 밀어주세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야, 너무 높으면 위험해. 장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태민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망설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태준이 민서를 그네에서 내려주며 말했어요. 민서야, 삼촌이 온다. 민서가 고개를 돌려 태민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삼촌이에요? 호기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태민이 가까이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민서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민서야. 나는 내 삼촌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태민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삼촌, 아빠 닮았어요. 순수한 관찰이었습니다.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삼촌도 내 아빠를 많이 사랑했어.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요? 민서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빠 이야기 해주세요. 태민이 장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어요. 장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태민이 민서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음악을 정말 잘했지. 태민의 목소리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삼촌이 어릴 때 아플 때마다 노래를 불러줬거든.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빠가 삼촌한테 노래 불러줬어요? 응.
정말 예쁜 목소리로. 태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민서도 아빠처럼 노래 잘해? 네, 저도 노래 좋아해요. 민서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삼촌한테 들려드릴까요? 장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장태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회사 일보다 민서와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고 은주도 진짜 딸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태민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서의 7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장태준은 준혁이 살던 작은 아파트 대신 넓은 새 집을 마련해줬어요. 은주는 처음에 부담스러워했지만 민서를 위한 일이라고 하니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민서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오늘 생일 파티를 위해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거든요. 장태준은 부엌에서 은주와 함께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갈게, 민서야. 장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7살이 된 민서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더욱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은주가 장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민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소리가 뭉클해졌습니다. 준혁 씨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나야말로 고마워, 은주야. 장태준이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민서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서가 달려가서 문을 열어보니 태민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삼촌. 민서가 반갑게 외쳤어요. 우리 민서 생일 축하해. 태민이 무릎을 꿇고 민서를 안아줬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민서와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삼촌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삼촌, 뭘 사오셨어요? 민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물 상자를 바라봤어요. 나중에 케이크 먹고 나서 열어보자. 태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함께 봐야지. 거실에는 민서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민서의 새집과 할아버지, 삼촌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내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 한 친구가 속삭였어요. 장태준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서 할아버지예요. 오늘 우리 민서 생일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장태준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정말 큰 회사 사장님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민서 할아버지예요. 장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러분도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삼촌도 착하고요. 처음에는 무서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장태준과 태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가 이렇게 밝게 자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케이크에 초 7개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서가 소원을 빌고 초를 후 불어 끄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민서야, 무슨 소원 빌었어?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장태준이 민서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민서야?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요. 민서가 해맑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도 느껴져요. 그 말에 어른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태민이 민서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민서야, 삼촌이 정말 미안한 게 있어. 처음에 너를 못 만나게 했던 건 말이야. 민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삼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태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의 순수함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삼촌이 앞으로 더 잘할게. 선물 포장을 뜯어보니 작은 피아노가 나왔어요. 민서 크기에 맞는 예쁜 장난감 피아노였습니다. 와, 민서가 감탄했어요. 삼촌, 이거 진짜 소리 나요? 그럼 한번 쳐봐. 태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서가 피아노 건반을 누르자 예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아이들도 모두 신기해하며 둘러쌌습니다. 민서야, 우리한테도 들려줘. 친구들이 말했어요. 민서가 서툴지만 열심히 피아노를 쳤어요. 장태준이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어요. 민서야, 할아버지가 피아노 가르쳐 줄까? 정말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도 피아노 칠 줄 아세요? 그럼. 내 아빠처럼 말이야. 장태준이 민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 줬거든. 태민도 옆에 앉았어요. 삼촌도 조금 칠 줄 알아. 같이 배워보자. 세 사람이 함께 작은 피아노 앞에 앉은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 이런 거였겠죠.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가족들만 남았어요. 민서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태민은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아빠. 민서가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빠, 민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장태준이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민서야, 할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너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태민도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아, 형이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는 민서를 잘 돌봐줄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게. 은주가 준혁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원하던 따뜻한 가족이 됐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민서를 재우고 나서 세 어른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은주가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장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가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것 같아. 저 아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 태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준혁이를 대신해서라도 민서를 잘 돌봐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거야. 장태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준혁인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준혁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이 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장태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준혁아, 고맙다. 내가 남겨준 선물 때문에 아빠가 다시 행복해졌어. 민서를 잘 키울게. 약속한다.